똑똑해진다는 건 무엇일까요? 한국 사회에서 흔히 공부 잘하면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우리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대학에서 4년 이상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긴 시간을 투자한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똑똑함 대신 불확실한 미래와 실업이라는 현실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똑똑함의 의미를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 똑똑해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고난 유전자가 한계를 만들 것 같아도 인간은 이미 자연계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학습하고 적응하는 데 있어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똑똑함은 선천적인 능력보다 후천적인 노력과 방법론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똑해지는 방법에 대한 기존의 접근법은 너무 모호하거나 추상적입니다. 노력해라, 포기하지 마라 같은 말은 동기부여에 그칠 뿐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도 수많은 자기개발서가 쏟아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찾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똑똑해지려는 여정은 우리의 목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전개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유용한 기술을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며 대화에서 존중받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넘쳐나는 대부분의 조언은 실질적이지 않거나 너무 철학적이어서 소수만이 따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은 블루베리를 먹어라, 블랙커피를 마셔라, 클래식 음악을 들어라와 같은 조언입니다. 이 방법들이 나쁘지는 않지만 단순한 습관만으로 똑똑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똑똑함이란 단순히 뇌를 자극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억하며 활용하는 과정에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똑똑해지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읽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소설은 독해 속도를 높이고 어휘력을 강화하며 대화 스타일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논픽션은 대화에서 흥미로운 정보를 드러내는 데 유용한 지식의 원천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가 침팬지에서 진화한 게 참 놀랍죠? 라는 말에 대해 단순히 잘난 척하며 바로잡는 대신 사실 진화는 꼭 한 방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래요. 인간과 침팬지는 같은 조상에서 갈라져서 각자 따로 진화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처럼 부드럽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읽기를 통해 얻은 지식은 단순히 기억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그것을 사용해야만 우리의 뇌가 그 정보를 유용하다고 판단하여 오래 기억합니다. 실제 상황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점프 스타트 방법을 배우는 책을 읽는다면 실제로 자동차 2대를 준비하기는 어렵겠지만 상황을 상상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기억을 강화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반복학습입니다. 학교 시험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기억하려 애쓰는 이유는 시험이란 상상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뇌가 정보를 필요로 한다고 믿게 만드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반복학습이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식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결국 똑똑해지는 과정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닌 정보를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논리적으로 정보를 읽고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하거나 상상하며 연습 문제를 통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똑해지는 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은 바로 기존의 학습 습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보를 단순히 암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한 암기로는 실생활에서 지식을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장애물은 인터넷상의 모호하고 추상적인 조언들입니다. 이러한 조언들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라, 목표를 가져라 같은 조언은 동기부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 할 때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뇌는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인 능력으로 변환합니다. 실패를 통해 학습법의 문제를 인지했다면 새로운 전략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핵심은 바로 사용 가능한 지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상상 연습은 여기에서 강력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뇌는 해당 정보를 사용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게 됩니다. 또한 전략적으로 학습할 때는 시간 투자 대비 효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파레토 법칙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전체 지식의 20%가 나머지 80%의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원칙입니다. 새로운 전략을 도입한 후에는 작은 성공 경험을 반복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기술을 배우고 나면 그 기술을 실제 상황에서 활용해봅니다. 이를 통해 자신감이 생기고 학습이 지속 가능합니다. 또한 작은 성취는 동기부여의 원천이 됩니다. 똑똑해지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패는 피할 수 없지만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과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해 우리는 꾸준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똑똑해지는 과정에서 올바른 전략을 적용하면 우리의 뇌는 정보를 기억하고 활용할 준비가 됩니다. 상상으로라도 연습한 사람은 같은 정보를 가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은 성공의 연속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똑똑해지면 단순히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식은 대화에서 자신감을 더해주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더 나아가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정보를 공유할 때 교만하게 보이거나 잘난 척하는 태도는 피해야 합니다. 대신 상대방의 관점을 존중하고 정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식 전달은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고 존경받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똑똑해지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단발적인 과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여정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지식을 실천하며 이를 통해 반복적으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는 과정은 끝이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책을 한 권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내용을 여러 상황에 적용해보며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지식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차를 점프 스타트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다양한 차량에 적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며 더 지식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똑똑해지는 과정은 개인의 성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지식은 공유될 때 더욱 강력해지며 이를 통해 우리의 주변 환경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결국 똑똑해지는 것은 자신을 위한 투자이자 주변 사람들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입니다. 이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정보를 쌓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제로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는 자세입니다. 지식은 힘이 달하는 오래된 격언처럼 올바른 학습과 실천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열쇠가 됩니다. 당신도 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나요?